자, 여러분, 기말 시험을 위한 강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교직 환경과 교직 안에서 교사들의 해야 될 일들, 또 최근 교육의 동향이 있고, 큰 맥락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핵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개괄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기간이 끝나면 못 듣는다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 어,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우리 밴드에 있겠지만, new education 424 gmail.com 그 다음에 제 이메일인 gtkim 424 이게 비밀번호니까 들어가서 해당된 내용들을 잠깐 듣고 이해 안 가면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사의 전문성이 뭐냐? 두 번째로 교사는 전문성은 어떤 거냐면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수행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더해 정해진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어, 전문적 수업과 학습들을 담당한 교육 전문가다. 그 다음에 또 교사들은 장인들이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생활지도, 학급 경영, 교직 실무 등에 대한 주어진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지닌 장인이다. 학문이나 기회를 통달하여 연구 원리를 깨달은 달인이다. 또 전공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능하고 새로운 원리와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명인이다. 이런 차원의 부분들. 그 다음에 교사의 전문성의 특성으로는 장기간의 교육 훈련과 교육을 통한 일반인이 갖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체의 소유, 업무의 본질적인 결정에 대한 통제권의 소유, 자율적 실행과 통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 집단적 규율과 통제, 공적 봉사 이런 것들이 전문직의 특성인데 전문직으로서 교사도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교사는 장기간의 전문적 지식 체계인 교수 내용과 실천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 실행 지식 등에 정통하다. 교사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따라 전문적인 영역,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교사는 동료와 전문가들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자신의 도덕성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다음에 교사는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전문성 뒤에는 뭐냐면 이전에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교실 안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하지 않고 어, 어떤 주어진 수업만 제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수행한 일이나 어,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런 학습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일의 성과를 이렇게 측정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전문성 뒤에는 상호 조언과 협동과 배움의 공동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직사에서 서로 간에 어떤 교직 환경 변한 환경 속에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소통해서 함께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 무엇인가 학교의 질을 제고해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전문적 공동체 형성과 어떤 공동학습을 추진하는 그러한 전문성주의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협동, 팀, 멘토링, 파트너십, 성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전문성주의에서는 교사가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참된 교육자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반성적 실천가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교육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공통은 뭐겠어요? 학업, 학업.
개선, 또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성과와 질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서 끊임없이 교사의 전문성의 수준과 성과를 끊임없이 파악하면서 그거에 대한 전문성의 어떤 성과를 답해라 라고 보는, 그래서 교사 평가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학교 평가가 강조가 되어서 어떤 성과를 토대로 해서 얼마만큼의 개선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의 바탕으로 하는 전문성주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문성주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높고, 전문가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직의 문제와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집단적인 책무성을 공유하는 개방적 학습 조직 문화 형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료 간 협업과 소통을 위해서 생산적인 자유를 한다. 생산성 자율성은 교사들이 수행한 직무 절차와 성과에 따른 교사 통제로 성과지향적 책무, 요즘에는 답변하라고 그러죠. 얼마큼의 성과를 냈는지 성과 공부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문성은 주로 책무성을 강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교사가 어떤 평가받는 존재로 너의 일을 전문적인 성과를 답해라 라는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전문성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은 주로 디지털 지식정보 기반의 전문성으로서, 이제는 오늘날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여가지고 여러분들 해봤죠. 지금 팀 기반 학습에,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의 네트워크나 또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디지털 그런 리터러시를 강화시키고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 집단지성과 함께 또 그거를 활용한 적절한 수업의 내용들을, 또 수업의 전달 방식들을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그런 수업을 제공해야 된다. 또 그걸 통해서 서로 간의 협업을 강조시켜야 된다. 또 학생들 수준에도 집단지성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바로 테크놀로지 교수학습 지식이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사의 전문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간략하게 제시하시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디지털 시대에서의 교사가 어떠한 정보 역량이 필요하고 또 집단지성도 갖춰야 되고 네트워크도 형성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요 부분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티팩이 뭐냐? 특정 테크놀로지 도구,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갖고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적절한 교수 방법과 평가 전략을 제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다 티팩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시면 요 티팩이 어떤 거죠? 요 티팩이 여기에요. 티팩이. 그래서 테크놀로지 지식, 교수 지식, 내용 지식이 통합된 지식이 티팩이다. 여러분들 이거의 티팩에 대해서 여러분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지점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다니엘 핑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이 컨셉, 하이 터치를 얘기했죠. 하이 컨셉은 뭡니까? 하이 터치가 뭡니까? 이걸 잘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미래의 인재의 핵심 역량은 하이 터치, 하이 컨셉인데 이거를 잘 발현하는 6가지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낼 겁니다. 하이 컨셉,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인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능력, 하이 컨셉. 하이 터치는 서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즐거움과 목적의 의미를 발견하는 추구하는 능력. 그래서 이런 인재 조건은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의미를 제시했다. 자, 디자인은 뭐냐?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좋은 감정 설사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화. 조화는 뭡니까? 다양한 어떤 체제적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질적인 요소들을 전체의 관점에서 서로 연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은 복잡하고 가변적인 사실수록 논리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유대하는 그런 마음. 유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유와 재미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의미는 목적의식, 효율적 가치, 그 다음에 정치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하나의 의미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전문가들인 교사들의 팀 활동을 통한 교직 실천 과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공유할 수뿐 아니라 교직 수행을 위한 지식과 실천에 대한 공동 연구나 성찰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형성된 교사들의 모임인데, 주로 어떤 겁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고립되게 나홀로 교실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협력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 또 그 어떤 상황, 학급의 상황, 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참여 또는 과정 중심의 수업 평가의 어떤 그런 기법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거에서 지원 학교의 성패, 실행 연구, 협력적인 어떤 측면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학습 공동체의 특징이다. 자, 어제 아까쯤에 말씀드렸습니다. 학습 조직은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새롭고 폭넓은 사고방식이 길러지고 공동의 열망이 자유롭고 추구되고 구성원들의 총체적 안목을 갖고 끊임없이 배우는 조직인데, 생기회 이런 5가지: 자기 완성, 사고 모형, 공유 비전, 팀학습 5가지의 측면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온라인 집단 지속 또는 학습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원리로 생계 관점에서 제시하시구만. 아까쯤에 지난 그 슬라이드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그 콘텐츠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 활동,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수업 친구 또는 수업 멘토, 학년 및 협의회 및 교과 협의회, 수업 동아리 등을 통해서, 혹은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멘토 교사, 있네요. 수업 멘토, 수업 친구, 수업 멘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 4가지의 측면들로 학습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서로 간에 자기 성장이 일어난다. 또 한 방면에서는 또 자기 전문성 신장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제 그 임용근무자 시험에 있어서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개인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함양을 시켜야 된다는 등, 교직에 있어서 교사들 간에 서로 간에 자기의 어떤 그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활동, 이 부분은 임용고사 잘 나와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전문성 신장도 하지만 능력 개발을 교내 또는 교회에서 현직 연수, 장학활동 등을 통해 하고 있잖아요. 기관 중심 연수, 학교 단위학교 중심 연수, 개인 중심 연수を했는데, 주로 선생님들은 이제 방학 중에는 이렇게 기관 중심 연수를 해요. 자기 연수, 직무 연수. 그 다음에 학기 중에서는 학교 단위 중심 연수를 하는데, 학교 내 학교 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로서 교육 발전을 위한 자치 연수, 교과 수업을 위한 교과 협의회, 수업 컨설팅, 교과 교육 연구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 중심 연수는 교원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 활동으로 학기 취득, 학기 활동, 실천 연구를 통해 수행된다. 자, 장학 활동의 유형.
예, 장학 활동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장학은 예, 교사들의 수업이나 수업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업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갖다가 장학 활동이라고 하는데, 장학 활동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그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컨설팅 장학이에요. 또 수업 잘하는 장학이나 수업 를 잘하는 어떤 교사들의 모임에 다른 교사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문활동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뭐 PBL을 잘하는 교수님들, 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적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교사들을 학교에 초빙해서 직접 실질의 그 PBL을 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이나 문제중심 기반을 해서 그걸 관찰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뭐 코칭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 장학이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 장학을 얘기할게요. 동료 장학. 교사들끼리 교과 협의회나 수업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어, 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서로 성장의 기회를 갖고 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 간에 하는 거. 주로 교과 협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자기 장학입니다. 교사 개인이 전문적 발달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 자기 수업을 분석하고 연구해 본 거나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에서는 뭐죠? 이제 동영상을 하게 되니까 이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굉장한 그 노하우와 함께 선생님들의 어떤 각별한 그 수업의 어떤 스킬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겁니다. 올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수님들 많이 힘들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지 않거든요. 저는 예, 프린트를 주고 제가 예, 필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설명하면서 지금 같은 참여적인 그런 밴드를 이용해서 참여 중심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어, PBL이든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 내가 논리적이지도 못해. 또 수업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내 수업을 분석해보고 또 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과야 연구회나 학술대에 참여하거나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어, 연구들을 제가 이렇게 또 수업을 이렇게 어떤 연수를 받으면서 수업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멘토링 장학은 자세히 얘기하면 수업 친구나 또 뭐입니까? 경력교사의 수업 멘토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가 경력교사의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교직 전반에 대해서 전문성 개발과 교직 생활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사의 전문성 내용이고 철학적인 기능을 좀 제시해 봅시다. 교육 철학을 우리가 어, 저기 네 가지를 오늘은 저기 제가 그 분석적인 기능, 평가적인 기능 이런 얘기들을 좀 제시를 하는데 분석적인 기능은 이미 언어나 논리를 통해 분석해서 교육 이론이나 개념들은 교육적 사고 또는 교육 실천에 사용되는 개념, 수로 이런 것들 애매성을 제거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개념을 잡는 이런 부분들이고 평가적 기능은 교육적인 합리성을 가늠하고 판단하는 기능인데 교육적인 합리적이다 어떤 주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약간의 모순이 깔려 있고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평가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 사변적인 기능은 새로운 재현이나 아이디어를 이론이나 실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에서 사변적 기능 많이 하죠? 어떤 현상을 분석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종합적 기능은 다양한
활동들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에는 외재적인 목적과 내재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외재적인 목적은 뭡니까? 교육의 본질, 왜 바깥쪽의 활동의 수단적인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직업교육이나 취업이나 좋은 보수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대학 목적으로 삼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고, 내재적 목표는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자체가 즐겁고 교육에 통해 자기나 사회 안목을 가치를 알아가는 거. 피터스 얘기나 똑같죠. 자, 교육 철학. 저 프로젝트에서 피터스 교육 존 두이 그 다음에 다니엘 핑크가 모여갖고 어떤 교육 과정을 수립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응용해 본 겁니다. 아주 엉뚱한 응용이지만 유용한 게 공부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존 두이는 학습의 경험, 학생의 경험은 끊임없이 변하고 재구성한다.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 그래서 누굽니까? 그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제시했던 조나센도 이 원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개별 또는 협동 또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몇 가지 제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경험은 받아들인 후에 뒤에는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경험은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들을 존재의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에 있다. 중요한 거는 탐구를 통해 개개인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했느냐? 행함으로써 교육한다.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도록 생활 교육, 생활에 있어서 실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존 두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터스 얘기죠. 교육받은 사람, 교육의 목적,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학과 저서를 통해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교육은 가치 있는 목적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규범적인 준거, 인지적인 준거, 과정적인 준거. 그래서 교육의 목적 자체의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 그 자체 흥미 때문에 낚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낚시에 흥미를 갖게 되면 낚시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낚시의 대가가 되어가는 거지. 낚시를 어떻게 낚느냐 그 방법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한 것보다 낚시를 전문가가 되려면 낚시 자체를 즐겨야 된다. 학습도 마찬가지다. 인지적 증거는 규범적 증거의 내용이 된다는 거. 지적인 안목이나 사물을 보는 그런 시각을 제공해주는 거. 그다음에 과정적 증거는 규범적 증거의 방법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입이나 세뇌보다는 어떻게 자발적이고 흥미를 갖고 개별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된 부분.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냐? 학제적 관점과 사고하고 탐구하는 사람,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을 다양하고 새롭게 보는 사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에도 얘기했죠. 이미 마음속에 문제를 하나 알려준 것 같은데, 피터스, 그 다음에 두존두이, 그 다음에 조나슨, 또 누구야? 다니엘 핑크,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그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수업이 뭐다,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면 어떤 수업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할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프로젝트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뭔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서
스스로 배움을 통해 의미 있는 성취를 갖도록 하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은 이론적이고는 구성주의였다. 그래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수업, 학습의 과정을 강조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그래서 어떻게 전이 가능성이 높은 수업, 또 협업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 실천해보고 실험해보고 탐구해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그런 수업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다. 네, 그래서 구성주의 꼭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교수법에 있는 프로젝트 학습, 뭐 창의적 교수법, 소셜 러닝, 액션 러닝 이런 것들이 있다. 도구로서는 지금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죠? 요 부분. 지금 4차 설명회에는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있어요. 학습의 일정한 프로젝트를 자기주도 기획하고 탐구해서 의도적으로 목표 스스로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주고 프로젝트 수행하라는 게 일반적이죠. 사례 기반 학습, 특정한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정된 문제를 하는 거. 그래서 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 전략을 탐색한 학습,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서 사례 기반으로 판례를 가지고 너 같으면 어떻게 이 판례는 변호할래?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 법률적인 심판을 할래? 이런 것들 어떤 판결을 할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토의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심 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액션 러닝이 있어요. 또 팀 기반 학습이 있습니다. 또 협동 학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드렸고 잘 익혀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상황학습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났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생활 맥락에 참여하고 사안 지식의 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에요. 그리고 상황 맥락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주고 직접적으로 그 자기의 어떤 삶 속에 자기가 주어진 그런 맥락 속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해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맥락 아주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그 맥락에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탐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그런 거예요. 플립러닝, 인지적 도지학습. 아직까지 인지적 도시학습, 플립러닝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죠. 뭐죠? 미코스키에 대해서 스코폴드나 이번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출 문제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 조나슨 얘기를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주로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다. 이거도 이미 우리 팀 기반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학습자가 학습할 자발적으로 주도 참여해서 의미 있는 학습 환경을 경험. 아까 존 도이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제공한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위한 설계 요인으로 문제 프로젝트, 관련 사례, 정보 지원, 인지 도구, 대화 협력 도구, 사회적 맥락 지원, 그다음에 학습자를 위한 교수 지원을 모델링, 코칭, 스코프 등을 해줘야 한다. 라는 측면들을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에디 모형. 에디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에서 에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단계에서는 학습자 특성 및 요구, 교육환경, 학습과제를 분석하는 단계고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도구를 선정하고 학습 촉진을 위한 교수 전략과 매체를 선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실제로 개발하여 형성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활용하여 관리하는 단계, 평가 단계, 프로그램과 매체 등이 적합한지 효율적인지 지속해도 되는지 해서 총괄평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설계 모형을 나와서 이것도 임용고사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학습자 어시어 모형 이거는 매체 선정의 모형입니다.
학습자를 분석하고 목표를 진술하고 교육 방법 미디어 교수 자료를 선택하고 미디어와 교수 자료를 활용하고 학습자 참여 요구를 하고 평가와 수정을 하는 어시오 모형. 학습자 분석, 학습자의 어떤 특성이나 태도나 학습 양식들을 분석하는 거. 자,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이거는. 그다음에 목표 진술. 그다음에 교육 방법 및 미디어 교수 자료 선택, 미디어와 교사 자료의 활용.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학습자 참여 요구, 평가와 수정.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요. 4차 산업의 그 기기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교수 학습을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시오 모형에서 매체 선정, 이 어떤 매체를 선정하고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어시오 모형을 입학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 적절한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그런 선정의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네. 요 교수학습 방법, 그러니까 그 학습 상황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참고로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관리. 자, 21세기 학습 환경엔 개인의 정보와 다양한 리터러시가 요구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정보를 활용해서 적절한 협업과 소통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학습 테크놀로지 리터러시예요. 교사에게서는 티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활용 효과에서는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줘. 그런 다음에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도와줘. 그 다음에 매체가 다양해도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뭐 이런, 그 다음에 대일의 경험 원축.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면 이제 테크놀로지 기능은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교수 기능이 있다.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다음에 정보 전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매제력 보조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경험의 원칙. 읽는 것을 10%,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력을 보는 거야. 읽고 나면은 읽는 것에 대한 10%를 기억하지만 직접으로 수행해보고 실제로 진행하는 건 90%까지 기억한다. 여러분들 워크숍하고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공동 수업하고 있고 지금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러면 요, 요 정도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 그래서 굉장히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의 어떤 평가 자체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활용이나 어플리케이션 도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디어 발상할 때는 브레인스토 때는 뭐 쓴다? 마인드맵을 쓴다? 자료 수집할 때는 뭐 구글을 쓴다? 토론 학습할 때는 뭐 우리는 위드랑을 우리는 밴드로 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활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